LG 에너지 솔루션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로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8%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은 4천억 원이나 났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 뉴스로 해서 요건 뭐 제가 그 제목을 붙인 건데요. 오랜만에 한일 합작, NG 엔솔 혼다 5조 1천억 투자 미의 배터리 공장이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고요.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 그래서 서울 여의도 본사 이 파크 1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최고 경영자 권영수 부회장, 혼다 CEO 미베 도시히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합작 법인이 설립하고 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리튬이 중요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똑같은 내용의 그 서울경제 뉴스로는 미 합작 공장 그 하는데 한미일 중타도 공동 보조라는 요 내용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그 현대차 등 보조금 혜택 대상서 제외, 가격 경쟁력 분리, 국가 대 국가 대응 필요, 이런 뉴스가 떴네요. 그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저감법이 통과 전에 어디 기억은 안 나지만 일본은 사전에 로비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은 그 아예 그 인플레 저감법이 발효가 된 이후에 뒷북을 치는 입장으로 급히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이제 날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사전에 한국은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한 거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뉴스로 광산에 눈독 들이는 차기업 미 인플레법의 중요도 커져 해서 조선비즈 고성민 기자의 8월 29일자 어제 뉴스인데요.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캐나다 정부와 전기차 배터리용 광물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 뉴스가 또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리튬 확보가 큰 관건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 자체 내에서도 리튬 광산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아르헨티나 최대 리튬 생산업체인 리벤트의 리튬 광산으로 그 사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희귀 금속들이 히토류라고도 부르나요? 이런 금속들이 그 미국에도 매장량은 많은데 왜 그 개발을 안 하냐 그러면 이제 환경 뭐 이런 걸 가지고 개발을 광산 개발을 안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내연차 판매 금지하자는 중에 자신감 이유가 있다, 뭐 하는 뉴스가 머니투데이 김재현 전문위원이라는 분의 보도 내용으로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그 세계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고서 자신감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 중국산 뭐가 들어간 것은 전기차 보조금을 뭐 안 준다, 뭐 그런 얘기지만 중국 자체 내에서도 그 자기 그 내수 그 소비량이 꽤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국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그 전기차만 가지고도 사실 거의
경제 전쟁이다.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주가는 45만 9천 원이 됐는데요. 2021년 말 59만 8천 원보다 14만 9천 원이 떨어졌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632%입니다. 이런 그 2차 그러니까 그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나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뭐 몇천 프로, 몇백 프로 뭐 이렇게 높게 그 가치를 미래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만 그 미래 가치가 지금 엔솔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632%로요. 거기다가 이제 이 장부 주당 장부 그 가격이 크게 또 올랐습니다. 한 2배 정도. 이게 이제 유상증자에 의한 그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 내역은 LG화학이 81.84%를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4.17%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루프 손익에서 매출은 4조 1천억 원대를 달성했는데 전년도 동기 4,500억보다 7.8% 감소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무려 47.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거로 봐서 지금 원재료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마이너스 57%가 나왔고 그 스루풋율은 28.3%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이 19.7% 좀 감소시켰습니다만 워낙 스루풋이 크게 57%나 감소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0.72로서 전년도보다 거의 반토막 나는 그런 수준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 4천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408억 원이 더 손실이 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요, WCAI가 2,65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스루풋 영업 손실이 더 크게 영업 손실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47.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9.7%가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율이 15%로 떨어졌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6% 이상 내려갔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여기서도 쉽게 추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가공 비율이라는 게 생산 공정에 어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공 비율이 6%라는 이 퍼센테이지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가공 비율의 변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어떤 분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엔솔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스루풋 회계의 변동 범위 기준하고 일치하고 이것이 가장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5,72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30% 거의 30%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247명이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죠. 10,000명이나 됩니다. 평균 임금이 5,660만 원으로서 연간 1억 1,300만 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뭐 4.9% 지급된 게 있어요. 근데 그 1247명이 증가했으면은 지금 매출이 감소하고 또 재고는 증가를 시켰는데, 이제 이 생산 공장의 맹점이란 게 직원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 놓고 매출이 잘 될 거라고 그 장밋빛을 보고 있어 가지고 생산을 했을 것입니다. 어, 그 판매 추이를 보고 생산량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데, 이게 못 줄인다는 게 맹점인 거죠. 뭐 그런 그 생산 관리라든지 판매 관리, 그런 영업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년도 그 경영진이 이 신학철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그 숫자는 이제 그 출생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장이 김종현 씨로 되어 있는데 59년생이었는데, 1년 만에 이 탑이 바뀌었습니다. 권 씨들이 그 집권을 했네요. 권영수라는 분이 부회장으로서, 이분도 1957년인데 이제 신학철 씨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권봉석 씨라는 분도 사장이 아니고 똑같은 그 부회장인데 1963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새로 두 사람이 투톱 체제로 이 등극을 했습니다. 어려운 그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신학철 그 부회장은 왜 교체가 됐을까? 이게 이 임기가 2023년까지, 내년까지 있었는데 올해 그냥 바뀌어버린 거죠. 자,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소설을, 시나리오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2단계 일치합니다.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일치를 해주면은 1, 2, 3단계가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PQ 총재비용까지 포함해서 PQ 총재비용을 1단계로 보는 거고요. 3단계까지 이렇게 검증이 되면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자를 물론 냈지만, 이런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투명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경영 수치들이 말하자면은 제대로 왜곡된 게 없이 나타난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재고 회전율이 3.4회전으로 0.23회전 감소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중에 나름대로 그래도 이 정도는 생산은 더 했지만, 재고가 늘었지만 뭐 나름대로 크게 차이는 안 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노력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수루풋율이 거의 뭐 반토막이 난 거죠. 네. 24.7%로 수루풋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좀 많이 남았던 거죠. 53% 수루풋율이니까. 생산성도 거의 반토막이고요. 임팩트 미래가치는 60%나 추락을 했습니다. 주가 추락은 이거는 경영실적이 주가 추락에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임팩트를 저는 미래가치로서 개발한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2.8회전인데 전년보다 수금 속도가 좀 느려졌죠. 그러나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좀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원재료 구매에 애로점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금 지급을 빠르다 하는 얘기는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공급자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매입 채무는 기타 채무까지 포함했습니다만, 매출 채권은 보통 기타 채권, 수치 채권까지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묘 경우에는 매출 채권만 계산을 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전율이 떨어졌으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스루픈율이 크게 내려갔으면은 가격이 하락을 했다, 또는 원재료 가격에 비해서 오르지 못했으면은 그것이 이제 하락했다, 이렇게 상대적 인식이 가능하는데, 추세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된 공개된 거는 소형 어플리케이션 양극재만 원재료를 얘기했고, 그게 93.3%나 크게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은 또 전동 공구용 배터리만 또 공개를 했습니다. 23.4%. 정작 제일 중요한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게 공개가 돼야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노 코멘트를 하고 있는 거죠, 기업이. 이런 면은 또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뭐 영업 비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현금 재무지표, 파이낸셜 지표에서 캐펙스 이 자본적 지출은 그 투자 금액인데요, 거의 2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이 증가를 조금 했어야 되는데 내려간 것은 역시 그 투하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대부분 나는데 순손실이 났습니다. 158억 원. 왜 일반적으로 그 단기 순이익보다도 그 세후 현금 순이익이 더 많으냐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상징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운영 비용 중에서 그 감가상각비는 돈이 현금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형 공장인 경우에 감가상각비가 매년 크게 이제 그 비용으로 떨리기 때문에, 이 세후 현금 순이익에서는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다시 현금이 안 나가는 거니까 입금을 잡습니다. 조정을 플러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금액이 당기순이익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게 현실인데, 당기순 손실이지만, 영업 손실이지만은 현금도 그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는 아주 희귀한데, 이게 NG 엔솔이 158억 원의 현금 순손실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뭐 1조 2천억이나 이제 순이익이 났잖아요. 이건 뭐 천지개벽할 정도의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급격한 이 변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임원진도 교체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채권자한테 896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는데, 역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도 오히려 내려간 거로 산출이 되는데, 이것도 투하자본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급이자율은 뭐 또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주주잉여현금 무릎이 무려 10조나 증가를 했습니다. 10조를 이 기업 공개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10조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것은 일반 주주들한테 이게 작년에 크게 이슈가 돼 가지고 유상증자 성공을 했다 해가지고 시중자금을 10조 원이나 끌어들였다, 이런 식으로 이 뉴스 보도가 됐던 내용을 하고 있고, 그때 그 사진도 나왔는데, 퇴임하신 부회장이라는 신학철 부회장이 웃음으로써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인생이라는 게 1년 만에 그렇게 확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최종 9조 5천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고서 일일이 그것을 하기보다는, 이 스카이 홀딩스가 소개하는 이 현금 재무지표를 보면은 일어나는 거죠. 자, 유상증자로 10조 원이 돈이 들어왔는데, 2조 원가량은 고정자산에 투자한 거는 알겠다.
그럼 나머지 돈이 어디로 날라갔느냐, 썼느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질 때, 그러면은 그 재무상태표를 이거를 미리 알고서 재무상태를 보면은 어디에 경영을 했고 돈의 그 흐름이 어디로 흘러대는 것을 그 추적할 수 있는 이런 비교 장치를 또 그 현금 재무지표가 제공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 장에 좀 더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리스크 대비 현금성 버퍼율은 좀 20.3%로 크게 상승은 했습니다. 드디어 이익 잉여금이 아니고 결손금률이 그 4%로 나타났습니다. 에, 유동자산 중에서 그 뭐 현금 버퍼율이 그 늘어난 것은 뭐 그렇고요. 매출 채권이 조금 증가했는데 기타 수취 채권.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 기타 수취 채권이 너무 금액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그 수금 속도만 그 산출한 거고요. 기타 수취 채권을 뺐습니다. 재고 자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비유동 자산 쪽에서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가 1조 한 5천억 원대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뭐 1조 9천억 원대가 이제 그 썼고요.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은 결국 관심사는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기타 수취채권에 6조 3천억 원의 현금이 그 집행이 됐고 흘러나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기타 수취채권이라는 건 뭐냐? 이게 금융자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그 주석 데이터를 얘기하면서 그 주석이라고 그러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했다, 이런 썼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계정 과목에 금융자산이라고 표기만 하고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더 좀 그 구체적으로 그 얘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6조 3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래서 또 그 생각을 해보는 것은 그 혼다와 미국의 그 이 리튬 배터리 공장 합작 공장을 진대는 게 5조 원대였으니까 충분히 재원은 이 기타 수취 채권을 걷어들인다면은 충분히 그 재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기타 수취 채권은 우리 이 LG 엔솔이 받을 권리가 있는데 어디에 돈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유상증자 10조를 받아가지고 거의 6조 원을 어디다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이제 안전한데 돈을 줬겠죠. 예. 그게 이제 뭐 선급금인지 뭔지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 재고자산 투명성은 좋아요. 저는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만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한 놈만 패지만은 이렇게 그 현금 재무제표 지표로 봐서 너무 이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걸 추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NG 엔솔에 뭔가 좀 이게 기타 수취채권이 과연 뭐냐 이걸 알면은 작년에 경영을 어떤 데 했고 돈을 어디다 지금 돈을 썼다, 속된 말로 처박았다,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어디에 썼는지 모르죠. 자, 이렇게 해서 연간 매출액을 예상을 해보면은 한 10조 원 정도 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이 적자액을 없애는 경우로 했을 때 그 계획을 세울 때 생산 재료비를 140% 증가하는 거로 봤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좀 줄이는 거로 5%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재고는 또 증가하는 거로 봤고요. 그래서 한 10조 원 정도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B2B 거래라고 한다 그러면은 1,000만 원짜리 그 70만 원짜리 견적을 냈는데 요게 이제 그러면 손익분기점의 그 견적이다. 그래도 우리는 적자를 벌 수 없으니까 가격을 올려달라. 그런데 뭐 계약이라는 게 조금 우수리 까가지고 1,050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 남는 게 2,734원뿐이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다시 그 100만 원 단위로 환원 얘기하면은 10조를 팔아가지고 27억 남는다는 건 이거는 뭐 사업도 아니게 된 꼴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2%만 그 매출을 조금 더 그 이 판매량을 깎았으니까 좀 더 달라 해가지고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재고가 20%좀 증가하는 거로 해서요. 그러면은 한 6만 7천 원 남는 거로. 그러니까 670억 정도. 그러니까 이 적자에서 연말에 흑자로 그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뭐가 있을지 이미 그 장기 계약이 된 거라면은 아마 그 계약처에서는 우리도 그 어렵소. 그 계약한 물량은 그 공급해야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원재료 가격 오른 거는 백내 사정이고 이런 식의 이제 또 그 거래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거래처가 어딘지도 저희는 알 수가 없고 또 뭐 전 글로벌적으로 판매를 하는 건지 국내만 그 하는 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프 쪽에서는 어떻게 그 예상을 해볼 수 있겠냐? 이 적자가 났을 경우, 흑자가 났을 경우에는 뭐 A 프레임부터 좀 해봐도 좋습니다만은 상반기 실적이 이러니 하반기 연말까지는 단순 2배 정도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뻔하게 이제 적자가 나오는 그 매출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손익분기점 식으로 그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을 좀 줄이는 거로 15%. 그 뭐 크게 그 이 허리를 졸라 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손익분기점 영업이익이 없는 거로 그렇게 되면은 스루프율은 이제 마진율은 이제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10조 원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조 7,300억. 원가 회계는 뭐 7조 아까 그 뭐 500, 10조 500으로 그 계약이 됐습니다만 이 정도 가격을 받으면은 그나마 이게 그냥 똔똔이다. 그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제한은 얼마를 할 거냐? 그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뭐 11조 2천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를 이제 B2B 거래로 해서 1120만 원의 견적을 냈는데 견적을 내도록 그러면은 매출 대비 그 비율은 변함은 없지만 원재료 가격은 좀 상승한 것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 원재료 가격이 그 소형 배터리 쪽에서는 90 몇 프로 그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자, 우리 뭐 이 자동차 배터리 쪽에 35%만 좀 올려주라. 그러면 한 11조 2천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야 그나마 한 9만 9천 원 이익이 남는데 원가 회계 개념으로 견적을 내고 원가 회계 개념으로 상거래가 되는 그런 시대니까 결국 1,050만 원에 계약이 된다면은 61만 3천 원의 적자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 견적 때문에 재고가 늘어나면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걸 아니까 결국 그렇게 뿐이 매출 가격을 못 낼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익을 낼 거냐? 그러면은 스루픈율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더 판매를 더 해가지고 스루픈율은 이제 계획한 대로 조금 올리는 겁니다. 조금 올리는 거고 회전율을 17.5%나 증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14조 원을 판매를 해야 그나마 그래도 236억 원의 이익이 난다.
근데 과연 그 연말까지 그 70%를 매출 신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익이 나는 선이 어느 선이냐 그런 걸 예측하기 위한 그 장밋빛 시나리오를 만든 건데, 과연 그 이 단순 2배에서 70%를 그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겠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연말까지도 NG 엔솔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그 십조원하기도 좀 급급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희망사항은 14조 원 정도 하고, 스루프율은 조금 그 계획된 스루프율, 요거 제가 아마 1% 올린 걸 겁니다. 그 마진율을 조금 좀 더 받아가지고 이 말하자면 판매 가격 조정을 좀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또 판매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재고를 그 생산을 좀 조정하고 재고를 줄인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감소가 되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14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14조 원 효과를 낼 수 있어 가지고 영업이익을 내는 데는 그렇게 그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그 생각해 가지고 이제 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원가가 아니고 비용 절감이나 여러 가지 불효불급한 그런 비용들이 줄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을 늘리는 것은 판매로 해서 늘리는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재고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파급되는 관련된 비용들이 줄게 돼 있어요. 생산 재료비도 줄죠. 그 다음에 뭐 인건비도 줄죠. 그 다음에 재고 비용도 줄죠. 그 다음에 관련 여러 가지 그 취급하는 부대적인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비용들이 줄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의 그 상승은 결국 이익을 내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G 엔솔로 다소 길게 그 설명이 됐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꼭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좀 빨리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